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정 점수에 대해서 수많은 미신들이 생기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우선 요거부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식이 바로 탐구 과목 점수에 대해서 이제 변환 점수를 만드는 표준 점수를 만드는 산식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번 수능 수학에서 그리고 사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점수를 만들게 될 산식이고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탐구 과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과목 A가 있고 탐구 과목 B가 있고요. 성적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느 과목이 더 어려웠던 과목일까요? A요. 사실 모르죠. 거의 모르죠. 사실 그래요? 모르지만 여기에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두를 설득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어렵고 이게 쉬웠다라고 생각해서 점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준 점수식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A 과목이 실제로 더 어려웠든 B 과목이 실제로 더 쉬웠든 뭐 이거는 중요치 않고 결국은 그 선택 집단 안에서의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맞았는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평균 점수를 100점 그리고 표준 편차를 20점으로 해서 다시 분포를 만드는 T점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이제 확통을 공부한 친구도 있고 공부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확통을 공부한 친구들은 R 부분인데 Z점수예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더 맞았는지를 표준 편차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평균보다 한 10점쯤 더 맞았는데 표준 편차가 10점이었다. 그러면 평균 플러스 1시그마, 1표준 편차만큼 더 맞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평균점을 100점 또는 50점, 그리고 거기에서 20점 또는 10점을 표준 편차로 해서 점수로 환산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어려웠어도 괜찮아요. 자, 다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평균점이 여기에 있으면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맞았냐, 덜 맞았냐로 평균점이 여기에 있으면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맞았냐, 덜 맞았냐로 표준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사실 굉장히 불합리하죠. 이걸 보세요. 이건 쉬웠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잘한 겁니다.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포 안에 있게 되면 거의 다 맞은 학생들조차도 평균 플러스 한 1, 2시그마 정도밖에 못 맞았다라고 돼서 만점자가 뭐 60몇 점밖에 안 된다. 그거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포가 됐을 시에는 평균보다 더 많이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만점자가 뭐 7, 80점이 된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라서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 과목에서는 제발 좀 더 어렵게 내달라. 그래야 우리도 더 맞을 점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미신들 허수가 좀 더 많은 데로 가야 돼. 우리 집단이 더 못해야 내가 유리해. 우리 집단이 너무 잘해버리면 내가 불리해.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탐구 과목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학 점수에 대해서 조정 원점수 산출식이 이건데 비슷한 듯 하면서 굉장히 달라요. 자, 지금부터 잠시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받은 점수예요. 내가 받은 선택 과목 점수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의 평균입니다. 그걸 빼고 그 표준 편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거의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20을 곱하고 100을 더한다거나 10을 곱하고 50을 더한다거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곱하는 것은 다른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을 놓고 보면 이 부분만 갖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선택 과목 평균이 높아버리면 내가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까? 자, 이런 미신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선택자들이 잘해서 높아져 버리면 선택 과목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 평균이 높아져 버리면 불리합니다. 맞지? 근데 여기 있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 그 선택자들의 공통 과목 점수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해줘요. 이게 높으면 유리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 평가원에서 처음 제시한 이 식에서 우리 경쟁자들이 잘하면 불리한 거야? 경쟁자들이 잘하면 유리한 거야?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라. 나중에 누가 유리해질지 모른다. 아니, 학생들은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가 유리하고 하나가 불리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해석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항함수랑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어가지고 x 곱하기 2의 x제곱이야. 그래서 둘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 다 커질 게 자명해. 그럼 커진다라고 결론이 가능한데 하나가 x고 하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얘는 커질 거고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아져서 0에 수렴할 거야.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해석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걸 미분해보고 계산해보고 어느 시점까지는 이게 올라가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변형을 통해서 평가원의 의도 및 그리고 이 수식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앞으로 그냥 분배 법칙이에요. 꺼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것은 각 과목에, 자, 잘 보세요. 요거랑 요거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와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과목 난이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따라 달라지고요. 사실은 26분의 74. 이론적으로 여기에 거의 맞춰져야 제대로 된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은 거의 상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정원 선생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나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내 점수거든? 근데 이 부분에 있는 녀석들이 이제 거기서 조정이 된다. 난이도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과목의 선택 과목 평균이 그 학생들 사이에서의 공통 과목 평균보다 높으면 감점을 하고 그 공통 과목 평균보다 선택 과목 평균이 낮아지면 그러면 가점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간단하게 좀 더 쉬운 말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그냥 거의 3배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내 점수예요. 내 선택 과목 점수. 거기서 뭘 뺀다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선택 과목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이 뭐냐면 3분의 1배가 되어 있는 공통 과목의 평균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완벽한 난이도 차에 대한 유불리가 모두 보정되는 식인 겁니다. 자, 이건 그냥 표준 점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준 점수 그리고 선택 집단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점수인 거예요. 기준 점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기준 공통 과목이 있어요. 기준 공통 과목도 이렇게 생겼어요. 기준 공통 과목이 있어요. 기준 공통 과목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시험이 딱히 더 어렵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공통 과목이랑 분포가 같으니까. 이게 딱히
더 어려웠다는 얘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공통 과목이랑 분포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준 과목 점수를 고려해서 그래서 난도에 대한 유불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보다 더 공정할 수가 없는 산식인 겁니다. 잠깐 여기 보세요. 선택 과목 A와 선택 과목 B와 선택 과목 C가 점수 분포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공정한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거냐. 공통 과목이 없다면, 기준 점수가 없다면 이게 공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기준 과목 점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택 집단 A에 대한 기준 과목 점수가 만약 0에서 74점까지입니다. 이쪽은 낮아요. 이쪽은 가운데예요. 이쪽은 높다고 해보자 이 얘기예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택 A, B, C의 난이도가 비슷해 보이나요? 여전히? 여기에 대해 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쪽은 공통 과목의 점수는 낮은데 반해서 너는 가운데에 와 있으니까 이것은 공통 과목보다 선택 과목이 쉬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공통 과목 점수는 높은데 반해서 선택 과목 점수는 그보다 낮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어려웠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공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이 어려웠던 친구들이나, 자, 보세요. 내 선택 과목 점수가 있어요. 거기서 뭔가를 더하고 뺀다라는 부분만 여기 남겨놓은 겁니다. 자, 선택 과목의 평균이 높은데 공통 과목의 평균을 3분의 1로 줄여놓은 거. 자, 이건 이 분포가 얘는 74점까지고 얘는 26점까지니까 그게 동일한 분포인지를 보기 위해서 느리고 줄이기 위해서 여기 3분의 1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3배에서 보거나 아니면 이걸 3분의 1 줄여서 보거나 동일한 거예요. 지금 저 식대로 오면은 이 부분에 있었던 평균이 3분의 1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양수가 나오면, 즉 선택 과목 평균이 공통 과목 평균보다 높으면, 그러면 선택 과목이 공통 과목보다 어땠다는 얘기인가요? 공통 과목 평균을 3분의 1로 줄여놨더니 여기 가 있어요. 근데 선택 과목 평균은 그보다 높아요. 선택 과목이 쉬웠다는 뜻이죠. 네네.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요 차이만큼을 구해서 감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 과목 평균이 동일 집단 내에서의 공통 과목 분포의 평균이기 때문에 동일 집단 내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얘보다 얘가 쉬웠다라는 말이 확실해지지. 근데 이제 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선택 과목 평균이 낮고 공통 과목 평균을 3분의 1 한 거, 그게 높아요. 맨 밑에 거 같은 겁니다. 네. 그럼 이걸 3분의 1로 줄여서 왼쪽으로 가지고 가면 더 높은 쪽으로 가 있게 되죠. 그럼 공통 과목보다 선택 과목을 다 같이 못 봤다는 겁니다. 동일 집단 내에서. 그럼 공통 과목보다 이 선택 과목이 어려웠다라는 건 확실해지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가 양수가 나왔을 시에는 쉬웠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선택 과목 평균이 공통 과목 평균보다 높으니까. 더 쉬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 같이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것처럼 나왔을 때는 이 선택 과목 평균이 공통 과목 평균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동일 집단 내에서 선택 과목이 공통 과목보다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점수를 더해주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한 분이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이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 분포가 비슷해질 것이다. 이걸 비슷하게 만들어야 공정한 시험이고 이상적인 시험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그건 오해가 있었던 거네요. 그건 그 집단 내에서의 공통 과목이랑 비슷하게 나와줘야 공통 과목이랑 비슷하게 나와줘야 여기서 조정할 부분이 적어지게 됩니다. 즉 평가원이 이 공식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바는 선택 과목들끼리의 점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보정폭을 줄여서 이런 분포를 만들고자 할 거예요. 공통 과목과 비슷한 분포를 만들기 위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조정을 거의 안 해도 되죠. 공통 과목 점수가 전체 중에서 약간 3분의 1 정도의 평균이 있다. 선택 과목도 그 정도다. 그럼 둘이 난도가 비슷하다. 이쪽은 공통 과목 평균이 높다. 선택 과목 평균도 높다. 3분의 1로 축소시켜서 가져와 봤더니 거의 일치한다. 그럼 둘이 난도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평가원이 6월, 9월 시험을 통해서 이 보정폭이 크게 생기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성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생각 중에 제일 잘못된 것은 뭐 좀 허수가 많다, 좀 쉬운 학생들이 잘 못하니까 쉽게 문제를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모 과목이 나한테 굉장히 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시에는 다 같이 감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분포와 늘상 비교하게 돼 있어요. 또 잘하는 학생들이 막 많이 있는 어떤 집단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불리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한 있는데 자, 그 또한 잘못된 얘기입니다. 내가 이게 높게 나올 그런 집단이라고 한다면 너 또한 높게 나와야 정상이고 그렇게 평가원이 출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는 쪽으로 가면 유리할 것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쪽으로 가면 불리할 것이다. 등의 생각은 앞으로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정폭이 만에 하나라도 생기게 된다면 오히려 어렵게 출제됐을 시에 조금이나마 유리함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렵게 출제된 과목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이 모두 다 똑같이 그만큼의 가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만점자와 0점자에 한해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쉬운 시험에서 다 맞은 것과 조금 더 어려운 시험에서 하나를 틀린 것을 맞게 맞추어 줘야 되는 그러한 산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2개를 틀렸다, 여기에서 3개를 틀렸다가 같은 점수로 환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랬을 시에는 모든 나머지에서는 다 공정한 겁니다. 완벽히 공정한 겁니다. 더 어려운 시험에서 하나 더 틀렸는데 그걸 감안을 해줘요. 더 쉬운 시험에서 하나 더 맞았는데 그냥 그게 감안된 점수가 나와요. 하지만 다 맞은 학생 혹은 다 틀린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에선 다 같이 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다 같이 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함이 소폭 생길 수가 있다. 자, 물론 평가원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막을 거고요. 최대한 안 일어나게 6평, 9평을 통해 조정해서
원점수의 분포와 공통 과목의 분포와 선택 과목의 분포가 그 안에서 서로 일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전제고요. 근데 만약에 좀 공통 과목 점수에 비해서 점수가 높게, 공통 과목 점수에 비해서 선택 과목 점수가 높게, 즉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 확통이 쉬울 거다 뭐 이런 거. 그럴 경우에는 그 집단에선 다 같이 가점이 아니라 감점을 받게 돼요. 쉽다고, 뭐에 비해서 쉽다고? 공통 과목에 비해서 쉽다라고 판단된 선택 과목은 다 같이 감점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통 과목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판정받은 집단의 선택 과목 점수는 다 같이 가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다 맞은 친구부터 다 틀린 친구까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쪽은 다 같이 가점이 됐고 이쪽이 다 같이 감점이 됐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2점, 이쪽에서 2점이라고 친다면 한 문제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다 맞은 친구, 다 맞은 친구, 빵점, 빵점입니다. 자, 이쪽에서의 빵점자는 한 문제를 맞은 것처럼 채점이 돼요. 자, 여기서 한 문제 맞은 것과 여기서 두 문제 맞은 것, 여기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쉬운 시험에서 하나를 더 맞은 거고 어려운 시험에서 하나를 덜 맞은 거기 때문에 그 둘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2개 맞은 친구, 3개 맞은 친구 유불리가 없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포가 다 같이 공통 과목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분포가 다 같이 공통 과목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시험에서 2개를 맞았고 이건 쉬운 시험에서 3개를 맞은 거예요. 그게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이쪽에서 사실은 더 쉬운 시험이었어도 다 틀렸을 텐데 라는 경우에는 다 틀렸어도 한 문제를 맞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만점자인데 여기에 만점이 있고 하나 틀린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틀렸을 만점자는 괜찮아요. 왜? 이건 더 어려운 시험이라서 하나 틀렸고 이건 상대적으로 더 쉬운 시험이라서 다 맞은 거니까 그 둘이 같다고 평가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억울한 사람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도 나는 맞았을 텐데 하는 학생입니다. 여기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도 내가 맞았을 학생들까지도 여기서 하나 틀린 사람과 같은 채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0점자와 만점자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어려웠던 시험 쪽의 집단에 있었을 때 유리하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조차도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한 걸 봤어요. 킬러 문제가 미적분에서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기하나 확통에서는 킬러 문제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자, 만약에 그렇게 에브리바디 다 틀릴 만한 그런 미적분 킬러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그러면 이 미적분에 대한 점수가 다 같이 한 문제씩 내려가는 겁니다. 99%가 다 틀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그 순간이야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평가원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최고 난도 문제의 제일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역시 이전까지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이건 제 예상이에요. 자, 여기까지에 이게 이제 조정 원점수 산출 시기고요. 이걸 모두 마친 다음에 그걸 이 조정 점수들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조정한 후에 이걸 집단별로 성적 산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가지고 산출합니다. 자, 공통 과목에 있던 거 74점,
표준화하고요. 이쪽 26점에 해당하는 부분 각각 표준화한 다음에 그걸 74대 26으로 합산해서 전체를 표준 점수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난 활동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세 개를 모두 합산하는 거예요. 그 유불리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전체를 합산해서 일렬로 세웁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전에 문과였던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난 가만히 있었는데 등급이 떨어져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과였던 재수생 친구들은 난 가만히 있었는데 등급이 올랐어 일 수도 있어요. 문과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좀 비관적인 소식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더 이상 문과 수학이라는 리그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예. 좀 간단한 예시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비평준 지역이 있어서 뭐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내신 따기가 쉽고 어느 학교는 내신 따기가 어렵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학생들이 모여 있다 손 치더라도 시험은 다 같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문제로 다 같이 본다. 그러면 이제 내신 경쟁에서 뭔가의 유불리가 사라지겠죠. 지금은 그겁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이 조정 점수를 통해서 전체 실력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단 안에서 비교적 내가 더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여기선 정면 승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수원수투도 타 선택 과목 학생들에게 밀리지 않게,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에 맞는 그 난도별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밀리지 않게, 그래서 그 전체의 표준 점수 산출에 의한 등급을 받아들게 되는 게 올해 3월, 6월, 9월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문과 학생들에게는 정말 비장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